지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장동혁 대표의 당대표 임기를 연장하는 중요한 계기는 되고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사퇴할 거다라고 그렇죠. 예상했었을 거예요. 네. 본인도 아마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발 여론이, 국민적인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 내가 지금 당대표로서 네. 이게 당대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비대위 회의 첫 번째 의제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버티는 장동혁, 그리고 서두르는 한동훈. 한동훈은 물음표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당내에서 뭐 사퇴하라 마라 이렇게 뭐 별의별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고, 한동훈 의원은 갑자기 뭐 복당을 약간 좀 서두르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두 분 모시고 한번 무슨 얘기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이 아무래도 우리 뭐 친한계 1번 주자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 국회에서 악수도 제일 먼저 하셨던 우리 20-30번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어쨌든 네. 한 대표가 지금 복당을 서두르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막 진짜 빨리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통해서 네. 과연 얼마나 이 민주당 견제하고 이재명 대통령 견제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계속 커지니까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이라는 것도 네. 한동훈 의원이 들어가서 한번 잘 싸워봐라, 이런 식의 그 민의가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난 네. 뭐 천년만년 내가 밖에 있진 않겠다. 있지 않을 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싸우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국회에 들어갔고, 그러면 잘 싸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큰 배에 올라가서 싸우는 게 낫겠죠. 그렇죠. 망망대해서 이렇게 네. 그 돛담배 혼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큰 배에 가서, 그리고 그 큰 배를 한번 조종한 경험도 있잖아요. 기대하는 바도 그렇게 크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 빨리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의 시점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게 뭐 한두 달 내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엔. 자, 그러면 일단 한 대표 얘기는 저희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또 나눠보고 장동혁 대표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장동혁 대표 대안과 미래인가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 주에 또 의총도 한다는데, 김 의원님이 보셨을 땐 의총에서 장 대표 면전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할 의원들이 좀 나올까요? 이번 주엔? 나오겠죠. 나오나요? 당연히 나오죠. 그럼 사퇴하나요? 안 하죠. 안 하나요? 왜 안 하죠? 아니 그냥 우리 진행자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네. 본인이 장동혁이라면 사퇴합니까? 아, 저 못하죠. 못하죠. 내 임기도 남았는데. 임기가 1년이나 남았는데 1년도 그러니까요. 더 남아서 내년 8월까지예요. 내년 8월인가요? 예. 엄청 많이 남았네. 예, 뭐 대략 뭐 한 1년 1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뭐 이제 선거 치르려면 한두 달 전에 사퇴해야 되니까 사퇴 안 합니다. 그럼 어떤 논리로 지금 사퇴를 안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리얼미터 나온 거 보니까 국민의힘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네.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어요. 그래요? 오차범위 밖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예. 민주당을 이겼다고요? 이겼어요. 민주당 지지율 38%, 국민의힘 지지율 44.3%, 그래서 6.3%포인트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6.2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신기한 조사가 나왔네요. 예. 이게 진짜 민심이 반영된 거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뭐 리얼미터 정도 되는 여론조사면은 네. ARS인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는 민심이 반영됐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두고 해석 투쟁이 벌어지고 장동혁에 잘해서 정말 이렇게 된 거냐? 네. 아니다.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분노한 민심이 국민의힘을 대한정당으로 지금 보고 있고 여기로 결집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뭐 잘 나가고 뭐 이거 물어보면은 이번 그 미디어 토마토 지난주에 나왔던 네. 여론조사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 승자는 국민의힘이다가 1등이에요. 2등이 민주당이고. 야, 장 대표가 예. 안 그만둘만 하네요, 지금. 그럼요. 근데 그 우리가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얘기할 때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한다. 네. 그러면은 그 대안은 뭔가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장동혁 대표 가만히 있는 거죠. 아. 지금의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건데 제가 2023년 8월인가 회사를 그만두고 10월에 그 국민의힘 정치권으로 이제 투신하신 대변인으로 영입이 됐었는데 그때 네. 이후로 3차례 정도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넘어선 적이 적이 있습니다. 아, 기억나시나요? 언제였냐면 어떤 포인트였는지? 첫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네. 굉장히 이제 총선 비대위원장 앞두고. 체제 내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게 대략 한 1월 말 정도, 2024년 1월 말 정도. 네. 그리고 놀랍게도 계엄이 12월 3일에 있었잖아요. 2024년 그렇죠. 12월 네. 3일. 네, 네. 그 후에 한 2주 정도 후에 민주당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었어요. ARS 조사에서. 아. 그러니까 그때 막 민주당이 계엄과 관련해서 탄핵과 관련해서 막 몰아붙이는데 네.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아. 그 적극적으로 이제 오는 전화에 응답했을 응한 수 거죠. 있겠죠. 예. 그런 것과 최근의 상황인데 그럼 지금 거의 1년 6개월 만에 지금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을 근데 처음 최근의 넘어선 상황,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 정당 지지율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공존하는데 네. 절대평가는 나 정말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여기 잘하고 있어서 표를 주는 거잖아요. 네. 상대평가는 야 내가 보니까 민주당 진짜 안 되겠더라. 또는 국민의힘 절대로 안 되겠더라. 이런 건데 지금은 민주당 안 되겠는데 이런 정도의 심리가 많이 반영이 돼서 네.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낸 성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장 대표가 저희가 준비한 페이스북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저겁니다. 김 의원님 저거 보셨어요? 장동혁이 정신승리? 그들의 정신패배. 지금 저 인용한 여론조사보다 더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어쨌든 오늘 나온 건데 사실 저게 뭐 하나 쏙 빼고 자기한테 불리한 건 또 공개를 안 했다고 해요. 그게 보니까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과반이 넘는 51.7%는 물러나야 된다라고 답한 조사가 아까 저 페북에 나온 조사라는데 어쨌든 지금 장 대표는 정신 승리와 정신 패배를 인용해가면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이 우리 뒤에 민주당 얘기도 하겠지만은 네. 양당이 지금 다 해석 투쟁에 들어간 거예요. 아 선거 끝났더니 진짜 이제 해석 중이다. 예, 12대 4라는 스코어는 지난번 2022년에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그때는 민주 12대 5대 12, 12대 5였거든요. 네. 그런데 전남과 광주가 통합했기 때문에 사실상 12대 4예요. 그렇죠. 하나가 줄었네요. 정확하게 네. 똑같아요. 그럼 지난번 그때도 경기도를 민주당이 2022년에 경기도와 호남과 제주를 가져갔고 그랬죠. 이번에는 서울과 네. 영남을 가져갔잖아요. 이것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데 그때도 5시 반에 저기가 여론조사 경기도가 뒤집어졌죠 그때. 5시 반에. 그렇죠. 예. 김은혜, 김동연 그 두 분. 이번에는 7시 20분에 뒤집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극적인 드라마도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그때 민주당이 다 질 것 같은 수도권도 다 내줄 것 같은 거를 김동연이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돼. 냉정하게 보면은 이거는 국힘이 스코어상으로도 그렇고 역사의 기록이 남으면은 국민의힘이 패배는 했지만은 일부 지역에 선전을 해서 또 민주당의 실책으로 정당 지지율도 오르고 이렇게 결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냉정한 평가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해석 투쟁이 벌어지듯이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해석 투쟁이 벌어지고 그 제가 앞에 언급했던 그 미디어 토마토 그 여론조사 보면은 최대 승자는 국민의힘, 그 다음에 민주당 이렇게 됐는데 네. 당 대표 중 최대 패자는 누구냐? 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 당 대표 중에 최대 패자는 1등이 장동혁, 2등이 정청래, 아. 3등이 조국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워낙 기대치가 낮았으니까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패자는 장동혁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는 게 정서상인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지금 해석 투쟁에 들어간 거죠. 예.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버티는 이유가 사실 변수가 있었잖아요. 선거날 네.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약간 선관위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게 약간 이어지면서 장 대표가 지금 그걸 빌미로 좀 버티기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 의원이 보셨을 때는 동의하시나요? 장동혁 대표는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그렇죠. 장동혁 대표의 당대표 임기를 연장하는 중요한
계기는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심폐소생술 해주는 그런 사실 거의 그 출구조사에서 네. 결과 나왔을 때 거의 그 수준에서 뭐 그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 날 장동혁 대표가 사퇴할 거다라고 그렇죠. 예상했었을 거예요. 네. 본인도 아마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반발 여론이 국민적인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 내가 지금 당 대표로서 네. 이게 당 대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서울시장 선거를 네.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까지만 그렇죠. 해도 이렇게 이길 거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기게 되니까 본인이 얘기했었던 부산과 서울시장 선거가 본인의 정치적 명운 걸렸다고 했었는데 서울시장 어쨌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버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장동혁 대표가 근데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국민 대다수고 원내 의원들 110명 중에서도 다수의 의견이라면 지금처럼 장동혁 대표 그만두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받기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외면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정말 모르는 건지 저는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만약에 이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네.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어떻게 될 거냐. 정말 국회의원 지금 1.5선이잖아요. 그렇죠. 대선 의원이지만 네네. 한 번 더 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보라고 보는데 근데 시간이라는 거는 뒤돌아보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아 명언 나오나요 오늘?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굉장히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뭐 뭘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해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그때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니 최선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시점이 올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이 방송을 보고 있어야 할 텐데 저희가 방금 방송에서 언급했던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들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짧게 말해. 장동혁 길게 하셔도 대표가 됩니다. 언급한 게 한길 예. 리서치 폴리뉴스 네. 그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가 51.7% 아까 언급하셨듯이 네. 본인이 썩 빼놨던 그 여론조사. 예, 그거를 빼놓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제 정치 성향별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있잖아요. 분류를 할 수 네, 있잖아요. 보수층에서는 44.7%가 물러나야 된다. 44.4%가 물러날 필요가 없다. 팽팽하네요. 0.3%포인트면은 그냥 이거는 완전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보나 중도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못했다고 보는데 보수 진영 내에서는 어쨌든 뭐 잘했다 그런 거 떠나서 장동혁 대표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반이다. 그러니까 이 여론을 지금 장동혁 대표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체 왜 그런 여론이 생기는 거예요? 장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궤적을 보수 지지층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거 이겼다고 이게 많이 바뀌는 건가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과거 같으면 이렇게 자신의 당대표 리더십 흔들잖아요. 네. 야 나도 집 걸 테니까 너도 집 걸고 같이 그러면 전당원 투표하자. 이런 그래.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었던 거잖아요. 그랬죠. 지난번에. 근데 지금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내가 분명히 전당원 투표하면 승리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저 여론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나에 대한 책임론을 물으려고 하는 당원이 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저의 피부미터입니다. 피부미터. 바로미터 말고 정광재 저의 피부미터. 근데 그 선거 끝난 후에도 정통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자리에 왜 있어야 되냐 빨리 물러나야 된다. 근데 왜 의원들은 그렇게 그 목소리를 강하게 안 내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자 오늘 뭐 미국 보스턴에서도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도 남겨주고 계신데 야 우리 뭐 정광재 김준일 두 분은 참 팬들이 많아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서울시장 재선거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김 의원님 이거 나 의원 진짜로 재선거 하자고 저러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 지형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갤럽이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한 거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44대 47이었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아, 전면 재선거가 44. 재선거 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렇게 맞나요? 아니면은 이제 재선거나 하면 안 되고 다른 뭐 이제 다른 보완을 해야 된다가 47 이렇게 해서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20대 나이가 젊을수록 재선거 요구가 많아요. 20대는 67, 네. 30대는 62, 그리고 뭐 60대, 70대는 한 30%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특히 이제 보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물어보면 부정선거다 이게 거기에 또 물어본 게 뭐냐면 한국갤럽이 이게 부실선거다 네. 아니면 부정선거다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한 65대 25로 부실 선거가 많아요. 부실 선거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물어보면은 부정 선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아, 그 지긋지긋한 부정 선거 예. 또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그 지지층 자체가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민 전체 여론하고 다른 거예요. 그 중도들 보든 뭐 민주당 지지층을 보든 뭐 진보를 보든 뭘로 봐도 대략적으로 한 6대 뭐 6.5대 2.5 이 정도 나오는데 네. 거기에서만 반반이거나 부정 선거가 더 많아요. 아.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제 당대표 선거를 당장 치르진 않지만 혹시 장동혁이 물러나거나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나경원 의원이 이들을 잡아야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아, 결국엔 자기의 당권을 위해서 지금 그렇죠. 몸풀기에 들어간 거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내가 오세훈이라면은 나는 사퇴하고 재선거 주장하겠다라고 한 거를 말한 걸 가지고 네. 서울시장을 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재선거 서울시장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원의 판단이 나오든지 여야가 그렇죠.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면 돼요. 아, 그 선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 재선거를 하겠다. 예, 뭐 이제 뭐 하여간 그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 나경원은 지금 당대표 선거를 노리고 지금 빌드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또 앞서 소개했던 두 명의 인물 중 두 번째 한동훈 무소속 의원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려면 빠른 복당이 필요하다. 근데 이 빠른 복당, 여기에 조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정 의원님은 이 빠른 복당 고지고대로 들리나요? 아니면 뭐 다른 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이게 강원 양면 작전 아닐까요? 양면 작전이요? 뭐 일반적으로는 복당 그렇게 네.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한편 네. 반대로 지금 우리가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네. 국민의힘이 조금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상대적이든 뭐 절대적이든 그러면은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가서 하면 네. 더 그 변화를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빠른 복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당내 상황만 놓고 보면은 빠른 복당이 가능할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대욱 대표도 네. 거치와 관련해서 오늘 목요일에 아마 의총 열릴 것 네,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목요일에 수요일인지 의총 목요일인지. 열린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에서 당장 장대욱 대표를 그만두게 할 만한 동력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시하는 거잖아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 그만두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버틴다고 했었을 때 과연 그 의총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의원에 대해서도 빨리 받아들이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당장 그 의총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적어도 뭐 찬바람은 불어야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위기만 보면. 찬바람 뭐 한 두세 달 지금은 남은 것 너무 같은데 덥잖아요. 지금 아직 더위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한동훈 의원이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한테 축하난을 보냈다 그래요. 김 의원님이 보셨을 땐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 난을 왜 보낸 거예요? 복당 역할 안 하겠죠. 그래요? 근데 왜 보냈어요 이거 난을? 그냥 그렇다고 예의상 보낸 건가요? 그렇다고 뭐 굳이 네. 척질 이유도 없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 미묘한 아주 한동훈 지지자들이나 개혁보수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속 터지는 이 느린 그렇죠. 이 변화의 이런 것들이
감지되고는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송원석 저번에 전 원내대표 될 원내대표. 때는 그때 의원 대표를 60표를 받았어요. 60표. 그랬죠. 그때는 그리고 결선 투표가 없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결선 투표를 갖고 최종적으로 김도읍과 이 정점식이 55표를 받았어요. 네. 김도읍이 48표였나? 7표 차이네요. 48표. 네, 7표 차이. 7표 차이예요. 굉장히 좁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미묘하게 지금 당내 분위기가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지금 개혁 보수가 점점 살아나고 있지만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보수 재건을 위해서 같이 손잡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점식 의원하고 사이가 나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뭐 나는 보내는 거는 정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좋은 판단이고 다만 그 우리 정강재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 좀 그래서 쿠킹이 필요하다. 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의원이 뭐 조급해졌다라고 보는 거는 적절치는 않고 네. 이 메시지를 조금 더 강하게 낼 필요는 있겠다. 지금 그 이슈의 중심에서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다시 가져갔어. 이 이슈의 중심을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선거를 그때는 한동훈 의원의 이게 선거 결과는 바람이었는데 막판에 오세훈이 역전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오세훈이 다 받고 있고 그랬죠. 지금은 다시 이제 장동혁의 거취를 놓고 장동혁이 다 받고 있으면은 한동훈 의원도 적절한 수준에서 여론 관리를 하고 이슈의 중심에서 쓸 필요가 있으면은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지금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그런 걸까요? 한동훈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저희가 뭐라고 했는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이 없으면 더 집중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있으니까 제대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의 연명을 위해서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올라타서 피켓 들고 저는 두말 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보수 정치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화이팅! 장동혁이 왜 안 물러나요? 좀 이따 물러날 겁니다. 지지자가 저렇게 물어봤네요. 장동혁 왜 안 물러나요? 조금 있다가 물러날 겁니다. 뭐 어쨌든 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다니고 민심을 지금 청취하다 보니 본인의 복당 시점을 좀 빠르게 잡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아까 그 영상에 보면 그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동훈 의원이 왜 장 대표라고 안 하고 그분이라고 했을까요? 뭐 이게 본인 습관인가요? 뭐 좀 아시나요? 아니요. 친한계 넘버원이신데. 아니 근데 왜 그분이라고 했는지 굳이 뭐 그 이름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아닌가요? 이름조차 뭐. 그냥 언급하기 싫어서. 근데 그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 간의 관계가 네. 저는 과거에는 다시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으로 재기하고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든 보수 재건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 면에서 누구와도 같이 정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장동혁 의원 대표와도 언제 뭐 다시 한번 웃으면서 만날 날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그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보수 재건 또 좋은 정치의 조건이 헌법 사실 상식이라고 매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자꾸만 부정선거 얘기에 편승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정선거는 사실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뭐 여러 그 법원에서의 검증도 있었고 네. 이번에 제기되는 것도 투표지 용지의 부족 사태지 부정선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번 사태에는 없는 거거든요. 부정선거 주장했던 분들이 맨 처음엔 투표 용지 문제를 주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표를 다 집계하는 과정에서 전산상의 해킹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또 뭐냐면 투표 용지가 부족한 거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관련한 핵심적인 해킹과는 전혀 상관없는 데서 아예 관계가 문제가 없죠. 발생했는데 네. 그런 거 보면 지금 부정선거가 설 자리가 굉장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실존하는 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앞으로 더 나가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자꾸만 이런 식의 주장한다면 아마 보수를 정말 이제 보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도 분명히 확인이 된 거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세력으로부터 도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장동혁이라는 이름을 얘기 안 했는지 그 깊은 뜻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입에 별로 담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해석해 볼 수 그럴 있을 것 수도 같습니다. 있죠. 제 느낌은. 그런데 김 의원님 예전에 그 한동훈 의원이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 그 자리에 갔었던가요? 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안 안 갔죠. 갔죠. 그러면 네. 지금 어쨌든 선거 끝나고도 아직 둘이 만난 적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네.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번에 당선자들 네. 그 선서하러 갔을 때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자당에 자기가 공천한 사람들도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저 장외 집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네요. 올공이라고 보통 요즘 부르더라고. 올공 집회. 올림픽 공원 집회. 예, 거기에 갔잖아요. 그게 한동훈을 보기 싫어서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안 간 거 간 거다? 아니냐. 그러니까 올공 집회 간 거 그렇죠, 아니냐. 그렇죠. 예.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언젠간 만나겠죠. 뭐 이제 본회의 열면은 이제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일단 장동혁 대표가 제가 좀 비판하는 부분은 이 광장의 언어와 네. 정치인의 언어는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광장의 얘기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거를 어떻게 정치권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이제 제1야당 대표면 그거를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밖에만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선거를 하고 싶으면은 와가지고 이거는 재선거를 요구를 해야지. 밖에서 재선거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장동혁은 뭐 원내에서 이제 국회에서 만나기는 하겠지만은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이면은 결국은 이 잠깐의 반짝의 인기를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두 사람이 네. 국회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 엄청 파한 데서 할 것 같아요. 파한 데서요. 의도된 웃음인가요? 그렇죠. 연출의 의도는 뭔가요? 아니, 나는 저는 여유롭다. 모르겠어요. 한동훈 의원은 별로 표정에 큰 변화가 없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얼굴 표정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좋을 때는 굉장히 크게 웃고 환하게 웃고 심각할 때는 아주 심각한 표정 짓고 미간이 거의 사라지던데요. 네. 그래서 그 어색한 사이 만났을 때 일단 웃죠. 일단 웃어야죠. 할수 네. 있는 그게 웃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웃을 것 같아요. 그런 장면 아마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와중에 한동훈 의원은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광폭 행보를 또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들 뭐냐? 왼쪽에서는 무슨 게이트볼 대회 지역에서 열렸던 대회에 참가를 한 거고 단오 행사에 가서 떡을 맺히고 있고 심지어 그 지역구에 사는 청년과 결혼식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도 갔어요. 정 의원님, 한 대표 자기가 MBTI T는 원래 그렇다라고 했었는데 원래 저렇게 좀 스킨십이 그래도 좋은 편이었나요? 선거 치르면서 근데 좀 제가 바뀐 건가요? 어제 자기 전에 네. 한 대표께 카톡? 카톡 보냈는데 네. 진짜 국회의원 된 것 같다 그랬어요. 왜요? 뭐라고요? 아니 저런 모습 보니까 진짜 국회의원 같잖아요. 진짜 국회의원 된 것 같다고 국회의원 된것 보내셨다고요?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어떤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자기 선거를 그렇죠. 치러서 간 거잖아요. 근데 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비상대책위원장을 갖고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를 거쳐서 국회 주변 생활을 했었는데 그랬죠. 이번에 그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의 표 한 표 한 표가 그 사람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1392표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리고 의원이 된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야, 표 달랄 때는 그렇게 기어다니면서 국회의원 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뭐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 그렇죠. 의원들이. 그런데 그런 평가가 나오는 때부터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위기거든요. 뭐 그런 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똥 맺히고 지역에 있는 여러 행사들 찾아다니는 거 보면서 아 진짜 국회의원이 된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이 왔나요? 익십이었나요? 아 답은 딴 내용을 했었기 때문에 아 궁금한데 뭐라고 왔어요? 체리 따봉 온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언제 한번 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이 와중에 또 하정우 전 수석은 구포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저렇게 수첩 들고 지금 선거 끝난 시점입니다. 선거에 져서 비록 패배자지만
지금 감사 인사를 다니면서 2년 뒤 선거를 혹시 준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같은데 김 의원님 지금 하정우 수석 2년 뒤까지 저렇게 쭉 이어가면서 북갑에 계속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다른 자리를 맡아서 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 하정우 전 수석은 선택지가 없어요. 아. 예, 지금 뭐 지역위원장 신청했다. 네. 북갑 뭐 이런 그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시 뭐 네. 청와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지지층 내에서도 아니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네. 왜 본인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낙선까지 했냐 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뭐 네. 하정우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좀 뭐 속된 말로 노빠꾸예요 이제는. 예, 이따 가야 돼요. 돌아갈 그래서 길이 없다. 돌아갈 길이 없어요. 당장은 뭐 나중에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력하다. 아, 다시 2년 뒤에 리턴 매치가 상당히 유력하다. 얼마나 뭐 변할지 봐야 되고, 뭐 한동훈 의원이나 하정우 전 수석이나 둘 다 마찬가지인 게 결국은 얼마나 갑작스럽게 내려간 사람이고 그렇죠. 얼마나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한지를 이제 잘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 전재수 아, 전 의원인데 네. 그냥 지금 이름을 이제 부산시장이죠. 부산시장 됐잖아요. 네. 이제 이름을 다 알아요. 시장 가면 아이고 누구야, 아이고 그렇죠. 어머니 누구 어머니 뭐 누구 어머니 뭐 이러면서 그 정도까지 해야지 붙는다라는 거를 아니까 정말 열심히 할 거고 2년 뒤가 굉장히 궁금해졌다. 예, 재밌겠다. 저희 저는 뭐 전재수 부산시장이 네. 그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뭔가 자리 하나를 줄 것 같아요. 아, 등용할 것 같은가요? 근데 이 공무원이 되면 네. 정식적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되면은 정치 활동, 지역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아마 부산시의 어떤 뭐 특별 모수 위원회든 뭐든 활동할 공간을 하정우 후보에게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 여기 2년 후에 한번 더 해봐라.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이렇게 지역 활동 열심히 안 하면 아, 안 되는 자칫하면 겁니다. 예. 아.